차장님, 이제 선택하세요. 무릎 꿇고 끝내든가, 자리에서 내려오든가. 사과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라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책임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요. 그 입 다물어! 내 며느리를 짓밟는 게 책임이라고? 그건 폭력이지. 책임이 아니야. 어르신, 은행 업무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더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건 당신의 양심이야. 잘못된 대출은 당신이 했고, 지금 내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지. 제 잘못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존엄까지는 꺾게 두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편지의 다마입니다. 오늘 사연은 평범한 은행 로비에서 시작됩니다. 고객을 응대하던 며느리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차가운 바닥 앞에서 무너질 듯 흔들리는 체면. 그리고 그 순간 끝내 참지 못하고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온 시어머니. 사람 앞에서 사람을 꺾으려는 냉혹한 규정과 가족의 존엄을 지켜내려는 단단한 의지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은행에서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세월 동안 숨겨져 왔던 희생과 눈물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쌓여온 갈등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갈등 속에서도 진심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 닿을 수 있는지 그 순간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유리병 너머로 환한 낯빛이 들어오고 로비 천장 스피커에서 띵동 번호표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다. 바닥은 과하게 반짝였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사람들 소매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한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굳어 있었다. 손에 쥔 펜이 작게 떨렸다. 옆에서는 넥타이를 단단히 조인 중년 남자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고객 앞에서 사과하세요. 그의 시선은 칼날 같았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주변에서 대기표를 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묵직하게 모였다. 한 남자 고객이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다. 시간 낭비하게 만든 책임 인정하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로비 끝 안내문이 유리벽에 비쳐 두 겹으로 흔들리고 문 밖 도로를 달리는 차 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다. 바닥의 매끈한 타일에 얼굴이 비쳤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움찔했다.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동시에 손을 멈추고 서로 눈을 맞췄다. 중년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릎을 꿇으세요. 여자는 숨을 들이켰다. 무릎이 타일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로비 한켠에서 누군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찍지 말아주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증거로 남겨야죠.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고객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번호표를 든 젊은 남자가 귓속 말했다. 이런 거 처음 본다. 직원이 똑바로 했으면 저렇게까지야. 또 다른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여자의 등 뒤로 머리카락 한 올이 흘러내렸다. 차갑고 반들거리는 바닥의 촉감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손을 모았다. 고객님,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중년 남자가 끼어들었다. 말끝 흐리지 마세요. 분명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가 다시 띵동하고 울리자 시간은 잠깐 멈춘 듯 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다. 고객은 고개를 젖히며 쥐어짜듯 말했다. 좋아요. 근데 진심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배우세요. 책임지는 법을. 여자의 시선이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철컥하고 로비에 퍼졌다. 바람이 한 겹 더 차갑게 스며들었다. 갑자기 문 쪽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굳은 발목, 숨 가쁜 호흡, 목적을 잃지 않은 발소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방향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낮지만 웅숭 깊은 목소리였다. 로비의 공기가 또다시 무거워졌다. 여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카메라를 들던 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아래로 내려갔다. 중년 남자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업무 중입니다. 외부인은 그 목소리를 끈트 새로운 발걸음은 카운터 앞까지 다가왔다. 발등에 묻은 먼지가 반짝이는 바닥에 작은 점을 남겼다.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숨을 삼켰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꺾는 건 절대 업무가 아닙니다. 잠깐의 정적. 누군가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멀리서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교차했다. 그리고 로비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감각. 그 떨림 속에서 방금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동정과 불편함, 호기심과 방어가 얽혔다. 이 순간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눈으로는 절차를 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진실을 묻고 있다는 걸요. 여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손가락을 단단히 맞물었다. 철제 의자에 닿은 누군가의 다리가 규칙적으로 흔들리며 딱 소리를 냈다. 중년 남자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다. 규정을 지킨 겁니다. 고객 응대의 마지막 단계죠. 낯선 목소리는 단호했다. 규정이 사람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비웃었다. 당신이 뭘 아는데요? 낯선 발걸음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다. 지금은 몰라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유리문 밖으로 햇빛이 살짝 기울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서로 겹쳐지고 누군가의 신발 끝이 긴장으로 뻣뻣해졌다. 여자의 입술이 떨렸다. 고개를 들 용기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아직도 바닥에 비친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1분이 흐르고 띵동 소리가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더 길게 울렸다. 누군가의 번호가 불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로비는 규정과 체면, 자존과 수치라는 보이지 않는 줄들을 팽팽히 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줄의 한 끝에서 작고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이건 잘못됐어요.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제 막 시작된 파문의 중심으로 흘러들어갔다. 경기도 수원 전통시장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다. 좌판 위에 놓인 채소에서는 막 뽑아 올린 흙냄새가 묻어났고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 위로 햇빛이 번쩍였다. 그 한가운데 오래된 국밥집 간판이 서 있었다. 붉은 글씨로 영희 국밥이라 적힌 간판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영희 씨는 새벽부터 가게 앞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에는 국자로 묵직한 그릇을 연신 휘저었다.
이웃 상인들이 지나가다 그녀를 향해 인사했다. 오늘도 일찍이 나오셨네요, 사장님. 에이, 이제 늙어서 잠이 안 와요.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단이 넘쳤다. 주름진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아침 장사를 시작하면 단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어떤 손님은 국밥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 집 국물은 사람 기운을 살려줘요. 사장님 성격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 영희 씨는 멋쩍게 웃으며 많이 드세요. 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늘 단단한 자존심이 묻어 있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며느리 미정 씨는 전혀 다른 삶의 리듬을 살고 있었다. 정장 차림으로 아침 일찍 지점에 도착해 직원들을 살폈고 회의 자리에서는 차갑게 보일 만큼 깔끔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체면과 책임이 무겁게 얹혀 있었다. 집안의 문제와 직장의 압박이 동시에 그녀를 조여왔다. 아들 동철 씨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두 여인의 중간에서 눈치를 볼 때가 많았다.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강인하게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대도시 은행에서 체면과 성과에 시달리는 아내. 두 사람의 세계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는 가끔 술잔을 들고 혼잣말했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둘 사이에서 이렇게 눈치 안 봐도 될 텐데. 영희 씨는 아들 생각이 나면 여전히 애틋했지만 며느리를 대할 때면 고집스러운 성격이 앞서곤 했다.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이 입버릇처럼 그녀의 말끝에 붙었다. 반면 미정 씨는 체면이 있어야 산다며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두 사람의 차이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국밥집 옆 가게 주인 선자 씨가 다가와 말했다. 영희야, 넌 참 대단하다. 나이 들어도 저렇게 꼿꼿이 서 있는 사람 흔치 않다니까. 대단한 게 뭐 있니? 그냥 버티는 거지. 영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선자 씨는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덕에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의자에 앉아 시장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골목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녀는 고요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건 그냥 국밥 한 그릇 때문만은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강단 있는 어머니와 체면을 중시하는 며느리. 두 사람이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는 이제 조금씩 긴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은행의 로비는 늘 바쁘게 돌아갔다. 점심시간 직후 대기줄은 길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각자의 사정만큼 날카로웠다. 그 속에서 미정 씨는 정장을 곧게 여민 채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얼굴은 미소를 띄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그 순간 앞에 있던 중년 남성 고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서비스라고 합니까?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미정 씨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고객님, 대출 관련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탁 치며 비웃듯 말했다. 이런 무능한 사람이 은행 차장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다 집안 덕으로 앉은 자리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뚝 하고 멈춘 듯 했다. 직원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대기하던 고객들도 서로 눈치를 주며 속삭였다. 차장이라는데 저런 소리까지 듣네. 역시 은행은 배경 없으면 못 올라간다니까. 미정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얼굴은 최대한 굳게 유지했다. 고객님, 근거 없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남성은 크게 웃어버렸다. 삼가라, 삼가라. 내가 틀린 말 했어. 은행이란 데가 다 그런 거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로비 끝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미정 씨에게 쏠렸다. 그녀는 속으로 참아야 한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말보다 강한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무례한 그 시선들이 마치 자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듯 했다. 옆에 있던 젊은 고객이 친구에게 작게 말했다. 저런 자리 진짜 아무나 못 가지. 아마도. 속삭임은 곧 수군거림으로 번져갔다. 미정 씨의 귀에 그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가시처럼 박혔다. 그녀의 목 안은 바싹 말라갔다. 무너지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붙잡은 침착함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카운터 위에 올려둔 볼펜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딱 하는 소리가 로비의 정적 속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여러분, 누군가의 한마디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깊게 남는 상처,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성 고객은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차장이라면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해봐요. 그게 어울리지 않나? 순간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미정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결 하나마저 버거워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 모욕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웠다. 고객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로비는 그 칼날에 베이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역시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자격 없는 증거지. 고객의 비아냥은 잔인하게 이어졌다. 주변의 시선이 더 강하게 쏟아졌다. 정말 무능한 사람일까? 저 자리에 왜 있는 걸까? 하는 눈빛들. 미정 씨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지금 무너지면 모두가 나를 그렇게 기억하겠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눈을 치켜뜨지도 않았다. 그냥 차갑게 굳은 얼굴로 고객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얼마나 많은 걸 견뎌왔는지.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억울함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 차장님 괜찮으세요? 동료 직원의 염려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녀에겐 부담이었다. 동정 섞인 눈빛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잠시 바라봤다.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억지로 시선을 올려잡았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번져 눈앞에 흐려졌다. 그녀는 목이 메어 오르는 걸 꾹 눌러 삼켰다. 나는 버틸 거야. 울지 않아. 절대로.
하지만 그 고집스러운 침묵은 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굴복처럼 비쳤다. 고객은 더 기세등등해졌다. 봐요. 할 말이 없잖아. 결국 인정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말이 없어도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침묵은 굴욕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더 답답해졌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봤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귀에는 어떤 소리도 선명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 심장의 거친 박동만 울림처럼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어도 나는 나를 지켜야 해. 버텨야 해. 그러나 그 순간조차 두 볼 옆으로 흘러내릴 뻔한 눈물을 삼켜내느라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겉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지만 속에서는 속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부딪히고 있었다. 이 대비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은행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또 다른 파문이 시작되고 있었다. 은행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묵직한 발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렀다. 영희 씨였다. 허리가 곧게 펴진 채로 그녀는 단숨에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국밥집에서 볼 수 있던 듬직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고 목소리는 로비 전체를 울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순간 로비는 술렁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미정 씨는 당황해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제발. 그녀가 작게 속삭였지만 영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영희 씨는 고객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내 며느리를 욕보여. 이 자리까지 오르려고 얼마나 애쓴 줄 알아. 고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야. 은행에 무슨 친정 마냥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참 꼴사납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노인네가 왜 저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야. 저런 게 더 민폐지. 아예 은행 업무를 못 보겠구먼. 직원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여긴 은행입니다.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하지만 영희 씨는 굽히지 않았다. 진정은 저 인간이 해야지. 젊은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짓밟아 놓고 뻔뻔하게 서 있는 게 말이 돼.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많은 이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노인네가 공연히 이를 키우네. 괜히 오히려 며느리만 더 곤란해지는 거 아냐?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미정 씨는 얼굴을 감싸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오셨을까? 제발 가만히만 계시지. 그러나 영희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누군가는 정의라고 믿고 행동하지만 그 순간 주위의 눈은 정반대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던 고객이 크게 말했다. 업무나 빨리 처리하세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그 소리에 로비 전체가 다시 술렁거렸다. 영희 씨는 굳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이게 바로 문제야. 남의 아픔을 외면하는 게. 내가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영희 씨에게 불리하게 기울어 있었다. 사람들의 비난이 그녀를 향해 거세게 몰려들었다.
괜히 나서서 더 망친다니까. 아이고, 노인네 체면도 없네. 그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영희 씨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며느리를 감싸려 했지만 오히려 둘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져 가는 듯 했다. 은행에서의 소란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영희 씨의 눈빛은 먼 곳을 향했다. 사람들 앞에서 목청을 높였던 순간이 채 식기도 전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젊은 시절 그녀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거칠고 척박했다. 시간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좁은 새방, 허름한 등잔불 아래서 울던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아들 동철 씨였다. 방 한켠에는 갚지 못한 빚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며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빚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갔고 영희 씨 혼자 아이를 안고 세상을 버텨야 했다. 그녀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새벽에는 막노동판에 나갔다. 손에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붕대로 대충 감고 다시 삽을 들었다. 엄마, 배고파. 어린 아들의 목소리에 그녀는 흔들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려줬다. 그러나 밥상 위에는 간장에 비빈 흰 쌀밥이 전부였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 여자는 남편도 버리고 애만 데리고 뭐하나. 고집만 세지 결국 다 망할 거야. 그 말들이 귀를 때렸지만 영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까지 끝이야. 절대로 쓰러질 수 없어. 장마철이면 지붕이 새어 방바닥은 젖어버렸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웠다. 한겨울 새벽 장바구니를 둘러맨 채 시장 골목을 걸어가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입김이 허공에 퍼지며 사라졌지만 그녀의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의 단단한 어깨 뒤에는 이렇게 피와 눈물로 버틴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영희 씨의 강단도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 시절 그녀는 단 하루라도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가끔은 손에 쥔 동전 몇 개를 내려다보며 혼잣말했다. 이걸로 내일은 뭘 먹여야 하지. 그래도 버텨야지. 그 젊은 날의 기억은 영희 씨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은행 로비에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모욕당하는 장면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달려든 것이었다. 그녀는 그 시절 자신의 모습을 며느리에게서 본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진한 희생과 눈물을 알지 못했다. 오직 그녀 자신만이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다. 영희 씨의 젊은 시절은 그저 고생이라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그녀는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등을 더 굽혔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장 골목. 그녀는 두툼한 장갑도 없이 손수레를 끌었다. 겨울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고 손끝은 감각조차 잃어갔다. 하지만 그 손수레 안에는 동철 씨의 학비를 마련할 희망이 담겨 있었다. 돼지국밥에 들어갈 뼈와 야채, 그리고 값싼 쌀포대. 그녀는 그 짐을 낑낑대며 옮기고 또 옮겼다. 낮에는 국밥집에서 손님을 맞으며 많이 드세요 하고 웃었지만 밤이 되면 찬방 바닥에 쓰러져 온몸이 쑤셨다. 그래도 눈을 감기 전 늘 한마디 혼잣말을 했다. 내 새끼만큼은 사람 만들어야지. 동철 씨가 초등학교 시절 학급비를 내야 하는 날이 있었다. 주머니를 털어봐도 지폐 한 장 남지 않았을 때 영희 씨는
이웃집에 빌려달라 부탁했다. 하루만 빌려주면 내일 꼭 갚을게요. 이웃은 곱지 않은 눈빛을 보냈다. 언제는 안 그런다더니. 그 말을 삼키며 빌린 돈을 건넸을 때 동철 씨의 환한 얼굴은 그녀의 모든 고생을 잊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있었기에 또 다른 누군가는 웃을 수 있는 법이지요. 동철 씨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희 씨는 몰래 귀에서 빼둔 작은 금반지를 팔았다. 그 반지는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받았던 유일한 선물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영수증을 꼭 쥐며 혼잣말했다. 이걸로 내 앞길이 열리면 됐다. 또한 며느리 미정 씨가 결혼 후 힘들어할 때 영희 씨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살림을 도왔다. 가게 수익에서 조금씩 떼어 생활비를 보탰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다. 미정 씨가 알면 오히려 자존심 상할까봐. 그렇게 평생을 묵묵히 내어주며 살아온 것이었다. 자신이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어도 괜찮았다. 단지 아들과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은행 로비에서 그녀가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며느리의 모욕 때문만은 아니었다. 젊은 시절 지켜내려 했던 가족의 존엄, 그때의 결심이 다시 불붙었기 때문이었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며느리 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조용히 바쳐온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그 비밀은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의 중요한 복선이 되고 있었다. 은행에서의 소라는 겨우 진정된 듯 보였지만 미정 씨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로비 한켠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른 고객을 응대했지만 손끝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며칠 뒤 지점장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미정 차장, 이번 건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에도 보고가 올라갔어요. 자칫하면 인사조치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다. 직장을 잃는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남편 동철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요즘 너무 지쳐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조금 복잡해서. 그녀는 끝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시댁의 대출 보증 문제까지 겹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듯했기 때문이다. 밤늦게 홀로 서류를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에는 서류 위 숫자들이 칼날처럼 꽂혀 들어왔다. 이게 다 밝혀지면 나도, 우리 가족도 끝장이야. 한편 시장의 국밥집에서는 영희 씨가 손님들에게 평소처럼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이 가시질 않았다. 며느리의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떠오르며 마음이 자꾸 무거워졌다. 저 애가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휘저으며 중얼거렸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단순히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터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그날 밤 미정 씨는 결국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아무리 체면을 지키려 해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가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듯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위기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9점. 어느 날 저녁 미정 씨는 집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다가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대출 상환 내역서였다. 눈을 의심한 그녀는 봉투를 찢듯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그녀도 모르는 금액이 이미 상환된 흔적이 있었다. 이게 뭐지? 우리가 갚은 적이 없는데. 그녀는 서류를 손에 꼭 쥐고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시어머니 영희 씨가 시장 상인에게 건네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이번 달 것도 다 갚았으니 더는 독촉 전화 오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미정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 빚을 어머니가? 그녀는 믿기지 않아 선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혹시 저희 집 빚에 관여하신 적이 있으세요? 선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미정아, 사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영희는 오래전부터 너희 가정을 지켜주려고 자기 힘든 내색도 안 하고 몰래 갚아온 게 있단다. 순간 미정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날선 말들이 떠올랐다. 그 속에 숨어 있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뒤에서 묵묵히 지켜낸 사람이 사실 가장 큰 힘이 되어 왔다는 사실. 그게 바로 지금 드러난 진실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나 혼자만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어깨는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한편 영희 씨는 아무렇지 않게 국밥집에서 손님을 맞으며 여느 때처럼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모르게 자신이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이 밝혀진 이상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비밀을 알게 된 미정 씨는 며칠 동안 마음이 뒤숭숭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은행 창구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늘 고집스럽고 단호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 단단한 겉모습 뒤에서 자신과 남편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미정 씨는 퇴근 후 곧장 수원시장으로 향했다. 국밥집 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따뜻한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카운터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영희 씨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어쩐 일이냐? 평일 저녁에 웬일로? 미정 씨는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국밥집 안의 소박한 풍경과 그 속에서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 짧은 부름 속에 눈물이 맺혔다. 영희 씨는 순간 당황해 국자를 내려놓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그동안 저 몰래 우리 집을 지켜주셨더라고요. 대출 어머니가 갚으셨잖아요. 영희 씨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꾸했다. 별말을 다 한다. 그냥 남는 돈이 좀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나 그 어색한 대답 뒤에 숨겨진 진심은 며느리의 눈에는 고스란히 보였다. 미정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저는 늘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순간 국밥집 안 공기는 따뜻하게 흔들렸다. 영희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니까 하는 거지. 사과할 것도 없어. 여러분, 이처럼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엿보게 됩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화해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국밥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늦은 식사를 했다. 오래간만에 둘이 마주 앉은 식탁 위에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다. 조용히 떠먹는 그 국물에서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몰라 서운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순간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불안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진실과 오해가 두 사람을 다시 흔들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화해의 기운이 채 오래 가지 못했다. 몇 주 뒤 동철 씨가 퇴근길에 우연히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은행 대출 보증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 서류 맨 위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보증인 김미정. 손끝이 떨렸다. 그는 서류를 움켜쥔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미정 씨를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뭐야? 왜 당신 이름이 보증인으로 올라와 있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며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체면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감당하려던 비밀이 결국 들켜버린 것이다. 여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시댁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우리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인데 당신은 늘 혼자 결정하고 난 늘 뒤늦게 알게 되고. 소란스러운 대화는 마침 국밥집 일을 마치고 올라온 영희 씨 귀에도 들어왔다. 그녀는 거친 발걸음으로 거실로 다가왔다. 무슨 소리야? 미정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동철 씨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미정이가 몰래 보증을 섰어요. 집안이 다 무너질 수도 있었다고요. 영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류를 바라보는 순간 차가운 한기가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내가 이걸 왜 숨겼어? 내가 늘 말하지 않았니? 빚은 사람 잡는 거라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미정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저도 가족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남편한테 말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가족을 지키겠다고, 거짓말로. 그건 가족을 더 무너뜨리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오해와 분노는 불길처럼 번져나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이어지던 화해의 끈은 단 한 장의 서류로 다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철 씨는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왜 늘 이런 상황에 끼어 있어야 하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세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했지만 어느 누구도 다가설 수 없었다. 다시금 신뢰의 틈은 깊어지고 말보다 큰 벽이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 밤 집 안은 적막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였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곧 폭발할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은행 사무실, 업무가 끝난 늦은 저녁.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깜빡였고 텅 빈 로비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만 메아리쳤다. 그 한가운데 영희 씨와 미정 씨가 마주 서 있었다. 미정 씨의 손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 손은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늘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체면 지키려고 애쓴 게 죄입니까? 그 목소리는 끝내 참아온 눈물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영희 씨도 참지 않았다. 체면? 내가 체면 때문에 뭘 잃고 있는지 알아? 내가 지킨다는 그 체면이 결국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공허한 공간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저는요, 어머니처럼 강하지 못해요. 남들이 뭐라 해도 꿋꿋이 서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지켜보려 한 거예요. 힘이 없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빚 보증을 서. 그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야.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저는 평생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저를 부족하다, 잘못한다 하셨죠. 아무리 애써도 어머니 눈에는 제가 흠투성이었잖아요. 영희 씨의 얼굴도 붉어졌다. 눈가의 주름이 흔들렸다. 나는 내가 내 며느리니까, 우리 아들의 아내니까 더 단단해지길 바랐던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도운 거잖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가족의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지요. 미정 씨는 손에 쥔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퍽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도우셨다고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 혼자 무너져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차마 말을 못했던 거야. 순간 두 사람 모두 울음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봤다. 억눌러온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교차했다. 텅 빈 은행 사무실은 두 사람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눈물 섞인 목소리와 울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이제는 누구도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갈등은 결국 절정에 다다랐고, 이 폭발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 달라져야만 했다. 은행 사무실의 공기는 아직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울부짖음이 잦아든 뒤 남겨진 것은 흐느낌과 가빠진 숨뿐이었다. 영희 씨는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정 씨 역시 책상 모서리에 기대어 서류 위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선자 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다. 너희 둘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영희 씨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선자야, 내가 여긴 어떻게? 그만해, 영희야. 이제는 다 말해야 할 때야. 선자 씨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천천히 과거를 꺼냈다. 내가 내 젊은 시절을 다 봤잖아. 남편 빚에 치이고 어린 아들 혼자 키우느라 손에 피가 맺히도록 일했던 거. 새벽마다 막노동 뛰고 낮에는 국밥 장사하고 그 고생을 내가 어떻게 숨길 수 있었니? 영희 씨의 어깨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그건 옛날 일이다. 지금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니야.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 그래야 미정이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지. 미정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선자 씨를 바라봤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희생을 하셨다고요? 선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내가 모르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늘 너희 가족을 지켜내고 있었어.
체면 차리느라 말은 안 했지만 내가 힘들 때마다 더 힘든 몸으로 뒤에서 버텨왔지. 순간 미정 씨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제가 원망했던 건 전부 제 오해였네요.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굳은 결단과 고백이 갈라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순간. 지금 영희 씨와 미정 씨에게도 그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영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그래,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너도 더는 거짓말에 가려 살 순 없지 않겠니? 그 말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는 결심이자 끝까지 가족을 붙잡겠다는 선언이었다. 사무실 안은 선자 씨의 고백으로 잠시 고요해졌지만 곧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려는 순간이 다가왔다. 미정 씨는 눈물을 닦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오래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저도 사실은 감춰온 게 있어요. 영희 씨와 선자 씨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미정 씨의 손이 덜덜 떨리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복사된 문건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은행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대출 관행죄가 그걸 내부 고발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영희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내가 그 큰 조직을 상대로 싸웠다고?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떨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가족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죠. 보증을 선 것도 사실은 그 문제와 연결돼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눈 감고 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 위에 규정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말에 영희 씨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거구나. 네. 저는 체면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면서도 옳은 길을 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제 선택을 알아주실까 매일같이 바랐습니다. 선자 씨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구나. 너희 둘 다 결국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각자 방식이 달랐을 뿐. 여러분, 바로 이런 반전이 세상을 흔듭니다. 서로 원망하고 싸우던 이유가 사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있었던 것임을 깨닫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마음의 무게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손을 뻗어 미정 씨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고 있었는데도 난 끝까지 몰라줬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그동안 어머니의 진심을 외면했어요. 두 여인의 손이 맞잡히자 사무실 안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억눌려 있던 오해와 분노 대신 이제는 용기와 이해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껴안는 화해의 순간뿐이었다.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가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바뀌고 있었다. 맞잡은 두 손 위로 서로의 눈물이 떨어졌다.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며느리라서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미정 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강단과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더는 체면 때문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 순간
문 밖에서 기다리던 동철 씨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의 눈가도 이미 젖어 있었다. 당신들 이제서야 서로를 알아봐 주는구나. 난 늘 두 사람 사이에서 무력했는데 오늘은 그냥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너무 고맙다. 네 사람은 함께 앉았다. 선자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래. 부딪히고 오해하고 미워하다가도 결국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게 가족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느껴야 할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세대가 달라도 방식이 달라도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사실이지요. 며칠 뒤 국밥집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영희 씨는 국자로 국밥을 푸며 늘 그렇듯 꼿꼿이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옆에 미정 씨가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고 작은 미소가 오갔다. 시장의 바람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영희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따뜻한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집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전혀 모르는 누군가든 진심 어린 이해와 용기는 결국 세상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하나로 이어주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화해. 결국은 진심이 통한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